자, 또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조국 행보, 조국당이 여러분 떡상중이에요. 조국당이 떡상하고 있는 이유는 조국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조국당이 15%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당이 이렇게 떡상하는 이유는 이게 조국이 하고 있는 조국은 메시지가 이래 3년은 너무 길다가 이제 당의 메시지래요. 조국 혁신당이에요. 조국 혁신당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인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민주 대연합이 문제입니다. 민주 대연합이 문제예요. 근데 민주 대연합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그러면 덜 주사파스러운가? 그렇긴 덜 주사파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멀리가 아프다.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은 조국이 당대표이자 인재영입 위원장 두 개 겸임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영입했어요. 인재영입 5호를 보는데 김선민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문재인 정부의 심평원장을 영입 인재 5호로 조국 혁신당이 영입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지는 부분입니다. 영입 인재 6호는 김준영 전 외교원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비례정당만큼은 왼쪽 색깔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의사분들 좀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면 뭐야 김선민 심평원장 심평원장이 지금 조국당이야? 으악! 이거 체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15%가 나오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1%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비례정당 투표에서 국민의 미래가 30%. 지금 국민의힘이 잘 나간다고 하는데 비례 투표를 조사해봤더니 30%가 나요. 투표 의향을 국민의힘을 지지하십니까? 와 달리 이 비례 투표를 보니 국민의 미래가 30%, 더불어민주연합 21에 조국혁신당 15 하니까 36%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 4%, 새로운 미래 2%, 녹색정의당 2%. 그래서 왼쪽 계열, 민주당 계열이 36, 그리고 그 왼쪽 계열 이낙연 쪽하고 녹색정의당까지 하면 40이 나오고요. 보수는 30% 나옵니다. 이거 비례정당 이거를 보면서 투표 의향을 조사를 하니 지금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21%가 나는데 조국혁신당이 15%까지 나온 이유가 뭐냐? 그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 사람들도 여러분 통진당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경계하고 싫어요. 자기네들이 그런데 통진당한테 잡아먹히고 있다라는 판단은 잘 못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진보당 비례 면면을 한번 볼게요. 자, 비례 2번 전종덕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들어가서 진보당 비례 2번 전종덕 씨는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분의 공약을 한번 보자고요. 골자는 이래요. 파격적인 자산 재분배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대개혁으로 하겠다. 우리 사회를 대개혁하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또 화면에서 이게 떨어지네. 우리 사회를 대개혁하겠다 이러는데 보세요. 모션 인식이 되는구나. 잉잉. 자, 자산 100억 이상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겠답니다. 자산 100억 이상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은행과 에너지 기업 초과 이윤 횡재세를 부과하겠다. 자, 여기까지는 뭐 왼쪽 애들이 맨날 하던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얘기가 압권입니다. 상속 재산 30억 이상의 상속세율을 몇 퍼센트를 부과하는 게 공약이냐? 90%. 90%.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의 상속세율 90%를 부과하겠다. 브라보! 브라보! 와우!
90%. 브라보. 여러분 못 믿겠죠? 90%예요. 90%. 네. 자, 90%면 여러분 2대가 지나면 90% 상속받고 90% 중에서 90%를 상속이 이렇게 하면은 야 1% 남네. 이게 전종덕 후보의 공약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 이러니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차마 투표를 못하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조국혁신당이 1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헐. 자, 이거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종덕님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민주노총의 사무총장님이셨어요. 여러분들 님자 빼지면 빼라고 그러는데 그냥 님자 붙일게요. 사람한테 붙이는 게 뭐 이상하다고. 전종덕이 민주노총 사무총장일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첩 4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영동 님이 동지라고 그렇게 편지까지 썼었던 이주 노동자와 이런 문제에서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형님 그랬었던 김영동이 했었던 그분 석권호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간첩 혐의로 구속됐죠. 김영수 이제 의사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승질 난다고 민주당 찍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하시고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그런데 구속 당시엔 현직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었어요. 그리고 양기창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이렇게 조직부장들, 조직쟁이국장 이런 사람들 4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요. 2019년에 중국 다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습니다. 북한 공작원 모두 합쳐서 5명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북한이 이 민주노총 간첩단에다가 내린 지령이 해독이 됐잖아요. 그 이제 지령문이 뭐였냐면 그 내용이요. 민주노총 출신들은 진보당을 장악하여 원내 정당화하라. 진보당을 원내 정당화하라. 그게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한테 내린 지령이었고 그 민노총 간첩단한테 북한이 지령을 내렸을 때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4명이 잡혀 들어갈 때 사무총장이 전종덕 님이었고 그 전종덕 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격적인 90% 상속세율을 부과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출마를 한다. 와우.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또 유재일이 한 말이 진짜일까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지령문 이제 캡처해 놨어요. 보여드릴까요? 북한이 민주노총에 보낸 지령문 주요 내용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 입수. 전기 통제를 하라는 얘기죠. 화성 평택 지역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항만 등 관련 비밀 자료 수집하라. 일장기 화형식하고 일본인 퇴출운동 등 파격적인 반일 투쟁으로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노조 동원에 한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을 주문했고 한미 동맹은 전쟁 동맹이다. 전쟁파 평화 파괴범 윤석열 탄핵하자 구호 외치면 대통령실 인근 시위를 해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지하고 진보당 장악 원내 진출을 지지한다.
여기 있죠? 진보당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진보당을 장악을 해서 원내 진출을 지원하라. 이게 민주노총이 북한이 내렸던 지령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은 요 당시 요 사건이 났을 때 석권호, 김영수, 양기창, 신동훈 이 4명이 잡혀 들어갔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사무총장이었던 전종덕님을 국회의원을 만들고 있죠. 더불어 민주연합의 요 분이 출마자입니다. 기호 진보당 기호 2번 당선될 가능성 매우 높다. 조국 여러분 이분이 당선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있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쭉쭉쭉 올라가서 이분 순번까지는 안 되게 해야 되는. 와, 민주당 쪽 저 왼쪽 지지자들 지금 머가리 깨지죠? 요렇게 돼가고 있는 거다. 자, 요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